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부심과 자신감. 나즈. 잘 자고 일어난 새벽에 느끼는 상쾌하고 청량한 기분. 모르겐 프리스크. 사랑의 예감. 첫 만남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고이노 육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꼼모베레. 지금 들려드린 이 낯선 말들은 각각 인도, 덴마크, 일본, 이탈리아의 언어입니다. 마리아 이바시키나의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에 수록된 단어들인데요. 하나의 단어로 쉽게 이름 붙일 순 없지만 분명하게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생각해 봅니다. 꼼모오베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러 올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강지혜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지혜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13년 세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고 시집 내가 훔친 기적, 산문집으로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답고 잔인하지.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신작 시집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지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이가 방학 시즌이라 가지고요. 네. 이제 멘탈과 피지컬이 탈탈 털리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좀 많이 탔거든요. 네, 그런 그을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가 방학이면 부모님들이 좀 쉽지 않으시죠? 네. 네, 오늘 제주에서 서울까지 멀리서부터 자리해 주셨는데요. 요즘 제주 날씨가 어떨까요? 한동안 습도가 계속해서 높은 날들이 이어지다가 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좀 선선해졌어요. 선선해졌고 낮에는 땡볕이고 그래서 살짝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 돼서 다들 좀 벌써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서울에는 열대야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군요. 네. 지금 제주도는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네. 사실 강지혜 시인님은 몇 해 전에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한 스튜디오가 좀 어떠신가요? 이 문장의 소리 오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못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여기. 네. 저는 이제 한 방에 찾아오면서 확실히 왔던 계속 출퇴근했던 공간이다 보니까 네. 쉽게 찾아올 수 있었고 서울에 올 때마다 예전 직장들을 근처를 이렇게 오는 일이 잦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느낌이 묘한 것 같아요. 이때 나의 20대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공간들이어서 네. 네, 오늘도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진행 시작할 때 한 2, 3주 정도까지는 헤맸습니다. 지금은 잘 찾아오지만. 네, 이번 시집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지 는 5년 만에 출간한 시집인데요. 시를 묻고 출간하면서 시인님의 지난 5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첫 번째 시집 내고 나서 좀 삶의 변화가 크게 있었고요. 그 변화들을 많이 다루게 된 시집이다 보니까 이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네. 시집이 변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무래도 제주도로 이주하고 또 이제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고 또 강아지 친구를 입양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많이 드러난 시집인 것 같습니다. 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시집이 출간된다라는 것은 시와 삶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인데 네, 제주로의 이주, 또 임신, 출산, 육아. 자, 이런 것들 사실 언뜻 들어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시집 읽으면서 첫 시집과는 또 다른 강렬한 변화들이 느껴졌습니다. 시인께서도 첫 시집과 다르게 두 번째 시집을 엮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시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번 시들을 쓸 때 좀 꼭 써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하기. 이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에게 좀 더 솔직하고 강력한 입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달까요? 그래서 좀 솔직한 말하기를 많이 염두하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시에서의 어조가 파토스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시들이 많은데 출간 과정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으셨을까요? 이번 시집이 아무래도 이렇게 막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다시피 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집의 꼴로 묶을 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잘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막 터져나온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부 나누는 걸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부가 좀 이렇게 많이 얽힌 상태로 편집자님한테 보여드렸는데 편집자님이 그걸 되게 잘 매끄럽게 다듬어 주셨는데 그 편집자님이 저랑 같이 이제 믿음사에서 작업하신 정기현 편집자님이 제 첫 번째 에세이 편집자님이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저의 어떤 삶의 궤적이나 이제 결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부를 나누는 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구획을 지어주시는 거를 저보다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되게 든든한 마음으로 시집 준비해 있었습니다. 네. 그 산문집을 같이 진행하신 편집자님이라면 정말 강지혜 시인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행운인데, 그죠? 네, 맞아요. 시집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우리 그리고 또 비밀 이런 어떤 단어들에 사로잡혔는데요. 제목은 어떻게 선정되신 걸까요? 제목도 편집자님이랑 진짜 많이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막 그 주변 시인분들께 설문을 저도 있었습니다. 네, 많이 받았어요. 제목이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집은 이렇게 제목이 많은 것을 반가름하는 또 그런 책이다 보니 제목에 좀 대중적인 이미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 시집에 나오는 시어들이 대중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게 이제 표제작에 들어가는 행인데 요 행에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처음에는 물음표까지 넣는 게 좀 너무 좀 거추장스러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 전전번의 시집에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또 너무 좀 겹치는 거 아닌가 약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딱 떨어지는 게 물음표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표 없으면 약간 톤이 달라져서 약간 결정된 말처럼 느껴져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 제목, 시집의 제목이 된 이 식구가 수록된 시, 이 시집의 첫 시죠. 꽃나무의 가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강렬하고 극적인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시집을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 시인님께서 짤막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꽃나무의 가게라는 시는 약간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인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어떤 한 남자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 교통사고 현장으로
남자의 아내와 아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장면이 전환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약간 꿈이었던 것처럼 남성이 느끼는데 그러고 있는 그 남성을 어떤 어둠이 이렇게 확 잡아먹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남자가 사라져요. 남자가 갑자기 그 시 자체에서 사라지고 여자와 딸만 남아서 뭔가 이 꽃나무를 새롭게 심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쓸 때 네. 참고했던 영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좀 전복되는 이미지를 쓰고 싶었어요. 네. 남성과 여성이 등장했다가 남성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성들만이 남는 전복된 이미지 같은 게 쓰고 싶었는데 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사고가 있었고 네. 그 사고를 통해서 촉발된 이미지를 영화 아가씨를 좀 많이 좀 참고하면서 썼는데 그런 이미지로 만든 시입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 많은 독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이 꿈인 것 같은 모호함 속에서 강렬한 사건이 영상처럼 펼쳐지는 시인데 이 시를 시집 처음에 배치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강렬한 이렇게 이 시에 등장하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지라는 또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게 비밀일까? 이 비밀은 도대체 뭐고 왜 비밀이어야 하고 정말로 비밀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 시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첫 번째 시가 되면 좋은 포문을 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방향성도 조금 담고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해도 좋아라는 식구가 주는 위안이 좀 있었습니다. 다층적으로 다가오는 문장이기도 하고 비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네.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거는 되게 친밀하고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비밀이 내가 이 사람한테 말했을 때 또는 이 존재에게 털어놨을 때 지켜진다는 것에서 오는 그 안전함 같은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존재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비밀이라는 시어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비밀을 타자와의 어떤 공간과 연대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 강지혜 시인님이 부럽습니다. 네. 저는 비밀을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항상 후회하거든요. 그쵸.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혹시 나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밀을 향한 어떤 공간과 연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감동적으로 느껴졌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시적 화자가 겪는 여러 가지 그 고통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하나하나가 각각 내밀하게 이야기되어야 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가정, 육아, 가족과의 관계 이것에 얽힌 고백이나 선언 같은 시편들도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분노가 느껴지는 시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분노나 잊지 말아야 할 분노가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라는 연대를 찾아낸 시인의 목소리도 느껴졌어요. 이렇게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간과 연대,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집을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화자가 되게 좀 뭐랄까 분노에 차 있어요. 네. 화가 많이 나 있고 그 자신을 둘러싼 부조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화가 어떤 한 개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존재할 때 그것이 자신을 보통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저도 역시 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뭐 출산이나 육아나
임신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네. 심지어 좀 아프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네. 확실히 좀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고통, 제 비밀,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바깥으로 마구마구 폭발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좀 자연스럽게 상정하면서 썼던 작품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혼자 터뜨리는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노가 누군가에게 가 닿을 때 공감으로 변화할 때 네. 그것이 또 어떤 존재를 또 구원하는 길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네. 분노를 통해서 비밀을 폭발시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네. 확실히 그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적 서사들, 이 서사들이 매우 궁금해지는데 아직 시집을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께 혹시 이번 시집은 이렇게 읽고 누려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바람이실까요? 이 시집이 아무래도 임신, 출산, 육아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꼭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만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확실히 공감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 그런 감정들을 뚫고 나가는 힘 같은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폭발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이거나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읽어주시면 어떨까라 생각이 들고 살아가시다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뚫고 나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집을 한번 읽어주시면 그런 네. 힘을 담았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많이. 그 자기 파괴적인 시적 화자의 방향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매우 공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다 일종의 소소한 죽음에 대한 충동인 건데 그게 사실은 반어적으로 더 살고 싶어하는 네. 인간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느껴서 네. 매우 좋게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산문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네. 또 저희도 같이 산문집을 내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지혜 시인님은 산문집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문을 이제 제주로 이주한 이야기와 네.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저와 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라는 책으로 엮었고요. 그 작업을 하면서 에세이가 되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내 얘기를 도대체 궁금해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네. 궁금해하시는 게 있었고 또 누가 들어주니까 네. 또 저는 좀 되게 멍석 깔아주면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들어주니까 신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에세이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또 이제 앞에 계신 이영주 시인님과 그 다음 책은 둘이서 서간체로 이루어진 에세이를 썼는데 네. 그것도 너무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감정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공유도 되고 네. 그거를 통해서 서로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맨날 우리가 글이 사람을 바꾼다, 뭐 문학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네. 그게 이제 시나 소설도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있지만 에세이는 조금 더 독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 작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이제 에세이를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산문집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때 같이 작업을 하면서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문집 이후에 저의 삶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에세이가 직접적인 방식의 소통이라서 그 효과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물음 같긴 한데 강지혜 시인한테 시와 산문 작업이 어떻게 다르고 또 구분되는지 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글을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직업인처럼 쓰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특히 시를 쓸 때는 진짜 약간 이렇게 내림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왔을 때 바라락 쓰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시 작업은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빨리 이 느낌이 왔을 때 메모장을 켜거나 아니면 음성 녹음을 빨리 눌러서 왜냐면 이제 어멍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캐치 안 하면 시를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막 놓치는 것들도 많아서 메모까지 가지도 못하고 음성 메모 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는 찰나에 그걸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예민하고 기민하게 감각을 깨워야 되는데 그게 매번은 힘들어서 최대한 러프한 것을 나중엔 작업실 가서 앉아서 많이 만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 에세이는 확실히 조금 출퇴근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 시간 동안엔 쓴다 이렇게 해서 쭉 앉아서 최대한 썼다가 또 그 다음 날에도 좀 썼다가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루틴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 작업은. 네. 음성 메모를 하시는군요. 네. 전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를 자기가 음성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네네네. 말로. 네. 메모장을 켤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쑥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음성 메모를 다시 듣잖아요. 제가 다시 들으면서 풀을 때 이게 항마력이라고 하죠. 요새 그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매번 너무 힘든데 근데 시는 차라리 괜찮거든요. 네. 낭독을 여러 데서 했었으니까. 근데 막 에세이의 단상들 같은 경우는 산문을 막 짓거리는 거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항마력이 딸려서 오그라들어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네.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시인님 평소 작업을 아까 작업실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도의 작업실을 갖고 계신 시인님의 환경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작업실이라고 해봤자 사실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정말 공간에 책장과 책상과 의자와 이제 노트북과 이런 게 있는 건데요. 저한테는 진짜 매우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 작업실을 아이 낳고 한 6개월, 8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작업실을 갖게 됐는데 작업실에서만 작업을 하고요. 작업실에서만 거의 책을 읽어요. 집에서도 거의 책을 못 읽고 그래서 저한테는 거기에 가야만 글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죠. 네. 그러면은 잠이 부족하시겠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점점점 안에 많은 그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로감이 이제 바쁜 일과 안에서 작업까지 해야 되는 것에서 올 텐데 일과 속에서 작업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를 재우고 작업실로 출근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상이 딱 떠올랐을 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은데 에세이는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 에세이 작업이 많이 밀리고 그랬을 때는 최대한 일주일이면 5일 이상 가려고는 해요. 근데 그게 가끔씩은 저의 건강을 너무 많이 해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 작업 시간을 주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몸의 컨디션을 보면서 조절을 좀 해서요. 그렇게 해서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못 지키게 된다고 해도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꼭 만들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압박을 좀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요새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강지혜 씨는 약간 강박적인 어떤 네. 완벽주의가 좀 있으신데 네. 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완벽한 사람은 없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뭔가 나만의 작업 꿀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음성 메모 저는 진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민망. 네, 항마력은 딸리지만 음성 메모를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작업할 때 메이트로서 하는 게 이제 키보드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네.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이제 기계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네. 구입을 했는데 그 타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네. 이제 타이핑 칠 때 타닥타닥 하는 그 느낌, 그 네. 손에 오는 감각이랑 소리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작가가 된 기분? 내가 장비빨. 네, 타자기 소리 같은 게 나는 약간 네. 그런 형태를 또 구입을 했는데 타자기 모양의 그게 있으니까 확실히 좀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작업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가 네. 좋아서 네. 마치 작가가 된 기분으로 작가인데 그런 기분을 내면서 할 수 있어서 약간 루틴을 바꾸는 형태의 장비를 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목이 아프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손목 보호 그 대와 아. 그 키보드를 살짝 이렇게 올리게끔 거치를 해놓고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손목은 소중하니까. 네, 그렇죠. 네. 아, 저도 키보드가 조금 디자인만 보고 샀더니 좀 불편해서 네네. 산문 청탁을 매우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가 네,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시인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강지혜 시인님 골라오신 문장 들려주세요. 네, 제가 골라온 문장은 제 이번 시집의 시인의 말을 골랐어요. 네. 다하야, 여기에 이 노래를 적는다. 가슴을 내리치며 주먹을 깨부수며 태어난 노래. 멜로디는 네가 붙이렴. 웅장하고 처연하게, 쾌활하고 신비롭게. 모든 것은 너의 뜻대로.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시집을 좀 뭐랄까 쓰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좀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아이가 분명히 제 책을 읽을 테니까. 네. 아이가 어떤 직업인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제 책을 읽었을 때 이 친구가 흥미롭게 느끼는 지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좀 약간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의 작품들로 네. 내 인생과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했고 이만큼 좀 뭐라 해야 될까 생각했고 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단다 이런 뭐 변명 같은 이야기들을 좀 늘어놓고 싶은 생각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쓸 때 좀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꼭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지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이 친구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될 거니까 이 친구한테 남겨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번 시집에 시인의 말에 또 딸 이름을 적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요새 계속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어떤 부모가 조금 더 자식이랑 좀 친밀하게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딸이랑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른이랑 친하게 지내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어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제 딸이 이 방송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짤막한 전언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자식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 삶이 또 다른 신체로 기록되는 일 같이 느껴져서 네. 전 그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흔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지혜 시인님께서. 용기를 못 모르고 용기를 낸 것 같은데 네. 계속 과정을 통해서 아이 육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배워요.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스스로가 용기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요즘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으시다면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서효인 시인의 시집을 읽고 있는데 네. 그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 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네. 제 책이 약간 뭔가 어머니라는 외피를 입은 약간 투사 같은 느낌이 있다면 네. 이 시집은 약간 아버지라는 외피를 입은 그런 생활인 투사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약간 폐허로 읽으니까 되게 뭐지 약간 색다른 지점이 있네 약간 이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네. 작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서효인 시인의 그 문장이나 말맛도 되게 살아있고 네.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역시 읽고 있는 책 중에 완경선언이라고 제니퍼 건터라는 외국 산부인과 의사이자 작가인 분이 쓴 책인데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천천히 읽고 있는 중인데 여성의 신체가 변화하고 네. 생애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완경을 이제 소재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완전 잘 몰랐던 완경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 네. 완경기가 사춘기만큼이나 오래되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생리컵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제가 제 몸을 과학적으로 조금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 생활의 변화 같은 것들과 함께 읽으니까 좀 잘 이해도 되는 것 같고 재미가 있고 완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안 읽어봤는데 지금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강지혜 시인님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키보드 빼고. 네. 전곡을 약간 찔렸는데 사실 키보드 얘기를 하려다가 네, 그럼 하세요. 네, 앞에 벌써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헤어질 결심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지금 N차 관람하는 분들이랑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사실 어제도 그 헤어질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영화 N차 관람하신 분도 뭐 2차 보신 분도 저는 이제 아직 한 번밖에 안 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게 요새 그 각본집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부럽고 그러면서 또 각본집도 찾아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영상 언어랑 그 문자 언어의 차이 같은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헤어질 결심에 완전 좀 요새 빠져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 작품을 영상화한다는 건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들고요. 워낙에 그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영화는 되게 생각할 지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그 좋은 의견들이 특히나 시인들 사이에 꽤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네. 원래 TV로 넘어오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극장이 거의 많이 내렸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제 영화 보는 데가 별로 정말, 없으니까. 네, 별로 없고 멀기도 멀고 그래서 네. N차 관람은 꼭 하고 싶었는데 많이 내리고 있어서 네. 지금 매우 서운합니다. 네. 시인님 앞으로의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이를 지금은 쓰고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지금 제가 이제 딸이기도 하고 네. 또 딸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딸한테 주는 어떤 이야기, 메시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서 쓰고 있는데 작품이 들어가는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뭐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감각이나 아니면 또 제가 갖고 있던 에피소드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 될 거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마감을 사실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부의 구성을 많이 틀게 되어서 네. 마감을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산문집 작업도 확실히 어렵지만 시인으로서도 앞으로 네. 계속 놀라운 작품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지 강지혜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서울은 올 때마다 늘 번화하고 네. 이 도시의 이 느낌이 생경하게 느껴져서 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살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3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네. 제주로 내려가 있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서울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니까 여기가 좀 더 애정하게 되더라고요. 살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서울에 올 때마다 근데 마침 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들 통해서 보통 오니까 서울에서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찾죠. 네. 많이 찾게 되는 곳이라서 더 좀 좋은 기억으로 항상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또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 하던 예전을 떠올리면서 지금 네. 와가지고 너무 또 감회도 새롭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 네. 아직까지 계신 것이 네, 또 정말, 놀랍죠?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아쉽지만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활동을 할 때 네. 제가 작가 강지혜이구나, 시인 강지혜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북토크나 이런 팟캐스트 출연이랑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자면 작가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네. 매번 그래서 너무 기쁘고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생활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 일했던 기억들을 되게 좋게 간직을 하면서 힘을 내요. 저는 이제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으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독자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작가뽕 끝까지 유지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혜 시인님 보내드리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문장의 소리. 네, 3분 책 광고. 오늘은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사는 에세이를 쓰는 양주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최지인 시인의 일하고 사랑을 하고입니다. 최지인 시인은 2013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작 동인뿔, 창작 집단 언룩 등 창작 공동체를 통해 공연 기획, 전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글은 표지 설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인 동료 작가에게 책의 표지에 관해 알려주고 싶어 맨 앞에 이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표지 설명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시는 섬입니다. 이 시에서 작가는 사랑한다 말하면 무섭다. 그것이 날 파괴할 걸 안다. 고 자조하지만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이제 바다를 건널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파괴될 줄 알면서도 미지의 섬으로 떠나는 일은 마치 비시각장애인의 시선으로 묘사된 표지 설명 글이 시각장애인에게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집 맨 앞에 놓아둔 일과 묘하게 이어집니다. 2부의 소제목은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고려인 음악가 빅토르 최, 보증금이 없어 쫓겨나는 청년 등이 2부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과는 한참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난, 우울, 질투, 증오,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2부에서 던진 질문은 3부에서 정답이 아닌 다짐으로 완성됩니다. 3부의 소제목은 우리는 죽지 말자, 제발 살아있자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는 시에서 작가는 삶의 인도자를 소개합니다. 외할머니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자주 절망하되 희망을 잃지 말거라. 이 책은 절망을 마주하게 해줍니다. 똑바로 서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프더라도 절망을 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특히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꽤 절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일하고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는 사랑을 찾아내곤 합니다. 사랑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은 아닐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양주환이었습니다. 양주환 독자님이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시인님의 시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지금은 북해 전성시대.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작가들의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오은 시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스는 오은입니다. 네, 오은 시인님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2002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고 시집 호텔 탓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왼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이름이 있었다, 마음의 일과 산문집 너는 시방 위험한 로봇이다, 너랑 나랑 노랑, 다독임 등이 있습니다. 박인환 문학상, 구상시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대산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력이 상당히 기시네요. 네, 시인님이 요즘 짧게 어떻게 소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기대했는데 기네요.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 가서 네. 학생들과 어르신들 만나는 일이 가장 많고요. 아. 그 외에는 이제 글 쓰고 이따금 이렇게 불러주시면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네. 또 아시다시피 2주에 한 번씩은 책이라웃이라는 도서 팟캐스트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긴장이 되네요. 아이고 저는 진행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게스트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오은 시인의 엔잡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텐데 벌써 기대가 엄청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오은 시인은 진정한 M잡러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맡고 계셔서 사전에 시인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고 쓰는 사람, 듣고 말하는 사람, 궁리하는 사람. 네,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네.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읽고 쓰는 사람, 어떤 정체성일까요? 사실 뭐 이영주 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 뭔가를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어떤 것을 보는 것, 어떤 것을 듣는 것 이것이 많이 행해져야 되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책이 그 매체로서 가장 좀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읽고 그리고 이동 중에도 읽고 잠자기 전에도 읽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오은 시인의 그 독서 습관, 틈나는 대로 읽는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기적으로 칼럼도 쓰고 계시고 이따금 을에 들어오는 산문들이나 또 주기적인 연재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쓰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책일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책이라웃이라고 보통 네. 발음합니다. 책이라웃 책 소개 코너를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신다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몇 권쯤 읽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모 SNS 계정에 읽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리드 앤 스프레드라는 아이디를 네.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올린 것을 토대로 그 산출해 보면 한 달에 적게는 20권, 많게는 30권을 읽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권? 하루에 한 권 가까이. 와. 근데 사실 오은 시인 예전부터도 약간 그렇게 많이 읽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인데 하루에 한 권. 하루에 한 권.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네. 저도 그렇게 못 읽는데 그림책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네네. 그 책들 다 어떻게 그리고 오은 시인 대체로 본인의 네. 돈으로 책을 구입하는 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다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제가 집에 형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방이 3개예요. 네. 안방이 이제 형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게 원래 신혼부부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방이 크고 네. 작은 방이 있고 가장 작은 방이 있는데 제가 가장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침대만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그리고 중간 크기의 방은 당연히 책방이에요. 근데 양면에 이제 책장을 가득 채웠고 거기에 이제 책을 처음에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분리를 했다가 네. 이제 책이 넘치게 되면서 이제 거기 남는 공간에 쑤셔 넣기도 하고 이제는 거기도 가득 차서 바닥에 세워서 책탑이 한 30개 정도 그 방에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컨테이너 박스라도 어떻게 구입하셔가지고 고민이 커요. 지금 그래서 보통 옛날 책들을. 예, 요새는 또 스토리지 서비스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서 네. 알아보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두면 제가 당장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왠지 꼭 필요할 것 같은 거야. 맞아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그래도 언젠가 또 원고에 또 활용될 수가 네네.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은 서재 이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인님만의 효율적인 독서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읽거나 하지는 않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네. 가령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홍대 근처에 있는 녹음실에 왔잖아요. 네. 여기까지 올 때 읽기 좋은 책. 가벼운 책이면 좋겠죠. 왜냐면 네. 옮겨 다녀야 되니까 무거운 책보다는 가벼운 책을 가지고 다니고 자기 전에는 두꺼운 책을 읽어요. 두꺼운 책은 대부분 어렵고 네. 좀 졸리고 하니까 네. 수면 효과를 또 위해서 이제 네. 두꺼운 책을 두고 읽는 편이고 또 이제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는 또 이렇게 소설 같은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놔두고 해서 동시에 한 서너 권씩을 늘 읽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은 시인이 기본적으로 업무 때문에 책을 읽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책을 좀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는 마음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온라인 서점에 뭐서 구입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책이라웃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니까 예스24에서 가장 많이 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동네 서점에 방문해서 늘 신간들을 아우르고 또 동네 서점이 장점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이달의 작가를 선정한달지 아니면 뭐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책들을 장르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는 것처럼 맞아. 늘 사기 때문에 뭐 이미 읽을 책이 많지만 또 사는 이유는 그럼 읽을 책이 더 많으면은 앞으로 읽을 책들 많으니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바람으로 이제 사고는 있는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그 시간이든 아니면 체력이든 이런 게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맞아요. 많이 읽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언젠가는 읽겠지 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게 가장 기초가 되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으니 더 많은 책을 사서 읽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워낙에도 책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인상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체력이 받쳐주는 한 끝까지 읽는데 안 될 때도 있으니 네. 미리 사겠다 이런 어떤 그 태도도 매우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장르 오은 시인의 정체성 바로 듣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만 4년 정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이라웃 이 발음이 체키라웃 약간 아마 그것 때문에 만들어줬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4년이 좀 넘었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하는 일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매번 다른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게스트에 대해서 끝까지 네. 그 궁금증을 끌어올려야 돼요. 궁금해야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면 다시 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양질의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2주에 1주 정도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상태로 지내고자 하고요. 책 전작들이 많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읽고 만나는 게 원칙이어서 어머. 가급적이면 신진 작가를 위주로 앞으로 좀 섭외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선생님은 안 모시는 걸로. 아이고, 저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처럼 네. 어디 들어가서 책만 읽고 나와야 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오은 시인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시고 네. 파트너분들이 조금 바뀌시는 것 같은데 오은 시인과 함께 책이라웃을 진행하고 계시는 황정은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로서의 오은 시인에 대해. 오은 시인님은 톤이 균이라고 말을 뭉개지 않아서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또 사회자의 마음이 게스트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방송으로 진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황성훈 작가님께서 네. 그런 칭찬을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또 않아요. 사실 황성훈 작가님 훨씬 더 차분하고 그 게스트에게 집중하는 게 전 더 느껴지거든요. 저는 약간 장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런 농담을 해도 될까? 이런 어떤 공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영주 시인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어쩌면 이게 내가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듣고 이것이 대화라는 어떤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 매번 녹음할 때마다 일종의 기적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4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직장도 4년을 못 채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책이라웃에서 네. 그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저한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지금 오은 시인님이 거의 그 오타 없이 비문 없이 말씀하시는데 원고를 전혀 준비해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사전에 질문지 주셔서 네. 읽고 와서 이제 그렇지만 답할 저는 수 있는 질문지를 것이고. 보고하고 있는데. 아이고 보고하셔야죠. 진행자들은 다 보고해야 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고요. 진행자에게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잘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듣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쉽진 않아서 듣는 일은 어떤 그 태도로 하면 좋을까 궁금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왠지 이때 치고 들어가야 웃음이 유발되게 분명한데 네. 이걸 참고 있다 말하면 웃기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맞아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다의 상황에서는 끼어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인 녹음이다 보니까 네. 대화다 보니까 그걸 참는 것이 처음에 좀 어려웠고 네.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제 집중해서 듣긴 하지만 저는 질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어떤 화학작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고 잘 듣는 건 그 사람을 좋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인들 보면은 상대의 버릇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너 꼭 맛있는 거 먹을 때 눈살을 찌푸리더라. 신 거 먹을 때 콧구멍이 벌어지더라. 이런 거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출연자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잘 듣게 되고 잘 듣고 거기에서 또 질문을 길어 올려서 다음 질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이 조금 성에 차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질문의 물꼬를 트는 일, 이게 저는 그 진행자가 해야 되는 일,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조금 듭니다. 네. 학교나 기업, 연수원 같은 강연, 그리고 또 방송 출연도 활발히 해오셨는데 가끔 이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방구석 일렬에 몇 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은 시인이 보이면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데 엄청 반갑고 또 그때 오은 시인이다 이러면서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방송 출연하실 땐 또 어떠신가요? 방송 출연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출연을 해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멋들어진 말 네. 그리고 이 방송에 적합하고 중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통편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사실 방송 분량이 적게 나와도 크게 네.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나갔으니까 네. 시인으로서 그리고 오은이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이것을 꼭 전달하고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가 잘 정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편집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방송 녹화 시간도 보통은 방구석 일렬 같은 경우는 3시간 넘게 해요. 아, 길게 하네요. 네, 길게 하니까 근데 그중에 1시간만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니 네. 출연자분들과 진행자분들이 정말 마이크 오디오가 비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사투입니다. 내 발언 하나라도 더 심어야겠다라는. 아니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네요.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져가지고 뭔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 앉았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끝나면 사람들이 다 또 벌떡 일어나요. 끝나서 좋아가지고 그럼 또 덩달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나오곤 했습니다. 네. 아 근데 확실히 네, 오은 시인이 그런 것들을 해낸다라는 게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또 세 번째 정체성은 궁리하는 사람. 기획자로서의 엔잡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기획이라는 것이 또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또 다양한 기획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기획은 사실 상상력, 창의력 이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령 이제 록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네. 예전에 이영주 시인과 저도 종종 이제 록 페스티벌에 가서 여름날에 맥주를 마시면서 한여름을 수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저게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때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록 페스티벌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네. 뜨거운 낮부터 밤까지. 그리고 손에는 맥주가 들려 있거나 다른 음료가 들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체력이 소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페스티벌 기획할 때 뭔가 빈백 같은 거 놓고 편하게 길에서 음악을 볼 수 있는 그런 록 페스티벌은 왜 없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저한테는 기획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런 걸 제가 몇 년 전에 했었고요. 난지공원에서 이제 난지공원에서 록 페스티벌을 했을 때 제가 네. 스테이지를 하나 맡게 되는데 뭐 메인 스테이지나 서브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록 밴드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이제 연주하고 네. 시끄럽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흥겹다는 말입니다. 흥겹게 연주를 하고 다 뛰노는 분위기인데 한쪽에서는 저처럼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 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한 의자와 함께 싱어송라이터들이 들려주는 포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시인들의 신앙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뭐 무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저처럼 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도 나중엔 성황리에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건 없을까? 내가 다 좋았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쉬웠어.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메모해 두었다가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응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그 기획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좀 되긴 하는데 메모를 또 많이 하실 거고 또 기록을 아카이빙 네. 또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양질의 정보들을 모아놓으실 텐데 뭐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검색하기 편하게 이제 네. 작가 이름뿐만 아니라 뭐 감정이든 소재든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로 기록을 해놔요. 그럼 만약에 해시태그 사랑 하면 제가 해시태그 사랑을 해놓은 메모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렬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그래서 제가 막 사랑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면 거기서 인용할 수 있는 문장이 뭐인지 보고 이것을 가지고 그 글의 서두로 삼아야겠다라고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뭐 메모 툴이 워낙 잘 돼 있고 어플도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텍스처라는 앱을 많이 쓰게 됐어요. 텍스처. 텍스처는 책을 검색해서 혹은 책의 구절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플랫폼인데요. 사진을 찍으면 이게 활자로 변환이 돼요. 자동적으로. 물론 아주 100% 완벽하진 않아서 저희가 토시를 좀 고쳐야 되는 상황도 있기는 해요. 띄어쓰기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고 줄이 넘어가면 무조건 띄거든요. 네. 붙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매만지면 조금 더 편리하게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내가 읽은 독서 노트나 내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 같은 것들을 수집해 놓기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어플을 당장 다운받아서. 네, 텍스처. 네. 근데 저는 오은 시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메모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많이 써야겠죠? 네. 처음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폰트도 고를 수 있고 네. 배경 색깔도 고를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쁘게 할 수 내 있구나. 책도 검색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 책에 뭐 내가 남길 수 있는 말 같은 것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안 적어도 되고 그런 부분은 네. 내가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이런 궤적들이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먹어왔는지 무엇을 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저는 단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이 오늘부터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1년 뒤에 봤을 때 1년 뒤에 나는 1년 전에 나와 어떻게 달라졌으며 이런 것들을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단순히 뭐 내가 이렇게 많이 읽었어 자랑하려고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어떤 창고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은 시인의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제일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워낙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이제 어떤 루틴이 있다면 루틴. 네, 시간표를 한번 저희에게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전날 밤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남다르세요. 전날 밤에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날 스케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첫 스케줄이 오후다. 네. 그럼 오전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네? 네. 라고 좀 느긋하게 잠에서 깨는 편이고요. 네. 당연히 그러면 잠도 늦게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밤 시간을 내 여유를 그렇게 갖게 되고 이제 일어나서 다음 날의 풍경을 미리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되어요. 뭐냐면
저는 오늘 제 이영주 시인과 저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처음 가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내가 좀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과 마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실제로 만났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덜 위협적이고 훨씬 덜 불편해질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가상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스틸 형식으로 이제 그려본 다음에 잠자리에 들고 이영주 시인 아시겠지만 제가 길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편을 어떻게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왜냐면 약속이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오늘 뭐 2시에 녹음하기로 했으면 2시까지 가야 되는 게 저의 약속일 텐데 네네.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가야 가장 좋을지를 파악을 하고 저는 늘 헤맬 시간을 스스로에게 줘요. 15분 정도. 를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왜 도착을 했는데 못 찾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역시나 오늘도 도착을 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가서 혹시 여기가 이 스튜디오 맞냐했더니 여기 아닌데요? 라고 해서 제가 또 다시 또 지도 어플을 켜고 봤더니 이제 코너를 돌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헤맬 시간까지를 고려해서 동선을 체크한 다음에 여유 있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침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학교를 많이 가는데 학교에 가면 학교도 한 30분 정도 일찍 가요. 왜냐면 학교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본다거나 학교 근처에 문구점에 가서 요즘은 어떤 캐릭터가 유행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동네의 어떤 분위기를 몸에 좀 흡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쁜 일정 같지만 저는 항상 30분씩이 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삶을 좀 여유 있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그게 비록 어떤 스스로가 만든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좀 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그리고 개인으로 여유를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엄청 뭐가 정리가 잘 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그 장면을 딱 생각하고 갔을 때 덜 긴장된다라는 측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네. 이제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또 대본을 봤어요. 그 전에도 봤지만 보고 나서 이제 내일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냐면 제가 약간 이런 별중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구석 일렬 같은 경우도 사전 인터뷰를 다 하기 때문에 프롬프터에 답변이 정제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네. 그걸 보고 그 입말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한 번도 똑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주어진 답이 있으면 다른 답을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별중난 마음 때문에 지금도 뭔가 어젯밤에 예상했던 대화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더 재밌어 하실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빵빵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일을 할 때 시인님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순간은 언제일지 또 궁금합니다. 학교 강연을 가면 뭐 강당이 모여서 뭐 몇백 명이 같이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특히나 또 우리 수험생일 때는 얼마나 졸립니까? 저는 자도 절대 일어나라고 안 해요. 자라고 놔두는 거죠. 네네네. 뭐 특강 시간이라도 마음 편히 자야지. 네. 언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몇은 항상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네. 끝나면 앞다투어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쪽지나 네. 뭐 초코바 같은 거를 같이 줘요. 오늘 고맙다면서 우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서 주면서 그런 거 읽을 때 정말 이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가는 일이 이렇게나 뿌듯한 일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네. 그때는 이제 올라오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도 흐뭇해서 자면서도 웃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 예전에 온 어린이 같은 친구들이 곳곳에 있겠네요. 네, 그 온 어린이보다 훨씬 더 조숙하고 네. 또 뭔가 생각이 깊지만 뭐 여전히 고민은 당연히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만나는데 평생교육원 같은 데 가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하루 자고 가라고 빈방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감자 삶아서 먹고 가라고. 정스럽고. 옥수수 먹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그걸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한번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네. 네, 조만간 담양에 다시 또 가겠습니다. 담양이구나. 기다려주세요. 네. 그와 또 반면에 업무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 유난히 힘들었을 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스트레스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쪽으로 나의 방향을 트는 것 같고 틀었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아까의 그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덜 강도가 있어서 뭐 견딜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이런 것 같은데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탄산수를 만들어 먹는 것인데요. 뭐 기계가 있는 건 아니고 기구가 있어요. 큰 병, 뭔가 우리가 텀블러 아주 대형 사이즈, 초대형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이제 캡슐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흔들면 탄산수가 완성이 돼요. 네. 뭐 얼음하고 물을 넣은 다음에 캡슐을 넣고 흔들면. 근데 흔들면 흔들수록 더 강한 탄산이 나오거든요. 흔들 때 또 이미 벌써 스트레스가 좀 풀려. 흔드는 마음. 칵테일 만드는 사람들이 흔들 때 쉐킷 할 때 좀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대한 텀블러를 들고 흔들 때 스트레스 좀 풀리는데 탄산수를 따를 때 그 기포 올라오는 거 보면 뭔가 몸 안에 쌓여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많이 힘들었던 탄산수를 한 모금 마실 때 정말 이건 신세계다. 내가 이거 먹으러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개운합니다. 여러분들 탄산수 꼭 만들어 드시면 좋겠어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오은 시인이 아주 옛날부터 탄산수 좋아하셨던 네, 걸로 탄산수 좋아합니다. 네, 기억하는데 드디어 기구까지 사셨네요. 가격은 별로 비싸지 않고요. 기계가 아니니까 기구니까 네. 수동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렇죠. 시인님의 노동을 또 달래주는 것 탄산수 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필요한 물건도 있고 또 음식이나 취향도 있는데 노동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있다면 뭘까요? 노동에 도움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제 어제 60매짜리 원고를 하나 마감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6매인 줄 알고 수락을 했던 원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6매를 보냈더니 담당 편집자분이 선생님 그 프롤로그만 보내주신 거죠? 어떤 글을 쓰실 건지?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성서서를 봤더니 60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라고 해서 마감을 일주일 더 받았어요. 왜냐면 6매를 저는 보내고 다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60매라는 분량 앞에서 갑자기 압도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60매짜리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다가 이거 너무 지난하게 흘러가는 글이니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진도도 잘 안 나가는 글이니 끝나고 나서 나에게 뭔가 선물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목에 요새 여름에는 이렇게 손수건을 많이 메고 다녀요. 목에 땀이 나니까. 목에 땀이 나고 네. 이게 뜨거울 때 좀 맞아요. 도움이 네.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패션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진 않지만 저 귀여우세요. 스스로는요 뭔가 보이스카우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손수건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목에 이렇게 하고 다닐 것을. 예. 손수건 구입이 또 새로운 약간 어떤 취향으로. 네네. 네. 궁금한 게 조금 더 있는데 여쭤볼게요. 업무마다 모두가 다 다른데 그 모두를 변환하시는 그 에너지, 스위치 변환이라고 네. 할 텐데 그런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예전 직장 다니면서 시 쓸 때 집에서 평일에는 한 편의 시도 한 편의 글도 쓰기 어렵더라고요. 직장인 오운에서 시인 오운으로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만들었던 루틴은 매주 일요일마다 외출하지 않고 혹은 동네 카페에 가서 네. 하루 종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글을 써보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때 어떤 난관을 극복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모두 전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가령 이제 제가 오늘 여기는 그 게스트로 출연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시인으로서 강연에 갔는데 뭔가 학생들을 웃기는 자리인 줄 알고 자꾸 스탠딩 코미디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정확하지 않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이 한데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네. 뭔가 오늘 시간이 특별했다고 여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걸 굳이 모두 전화를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네. 전에 걸 좀 가지고 가면서 같이 어떻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오. 더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고 나만의 개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새는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기존의 정체성의 변화를 또 줄 수 있고, 네. 이미지 자체가 규정되어 있는 걸 좀 깰 수 있고, 네, 그런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워크라이팅 밸런스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워라벨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라이팅으로 해서 작품 쓰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글을 썼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일요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녀요. 아,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뭐 이게 노트북이 되었든 아니면 뭐 수첩이 되었든 스마트폰 메모장이 되었든 네. 쓸 준비를 늘 하고 다니는 게 저의 이제 요즘 일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늘 어느 정도는 예민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쓰기 직전에 순간 떠올려 봐요. 네. 괜히 막 짜증나는 것 같고 네. 뭔가 완벽하게 아직 세팅이 안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자꾸 웹서핑을 하고 네.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까지 다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늘 쓰기 직전인 상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있지만 늘 예민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게 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좋은 글의 시작은 관찰, 뭔가를 다르게 보는 것, 다르게 느끼는 것, 다르게 듣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늘 쓰는 마음으로 이제 스마트폰과 메모장, 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되는 또 질문인데, 인터뷰에서 오은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인이란 상태라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태로서의 시인의 네.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직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시인의 현실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시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강연 의뢰가 오기도 하고 방송 출연 제안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시인으로 얻는 것도 많지만 네. 사실 시만 써서 시인으로 뭐 글을 기고하거나 뭐 연재를 해서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늘 예민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다닌다는 점에서 그렇고 제 명함에는 이렇게 예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정말 실제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는 시간은 이따금이지만 늘 예민한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인은 뭐 직업 이전에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을 궁금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런 상태로 계속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인을 꿈꾸는 많은 습작생 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시인께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은 시인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영향을 끼친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을 해주셔도 좋은데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인데 마야리 랑그바드라는 덴마크 작가의 책이에요. 네. 제목이 그 여자는 화가 난다. 네. 근데 이게 전 처음에는 산문집인 줄 알았는데 네. 장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문장이 계속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마야리 랑그바드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덴마크로 입양이 됐어요. 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우리가 입양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 입양 아들도 외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입양인으로서 사는 일이 계속해서 정체성을 질문 던지는 일이고 사람들의 그 눈초리를 지금 피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입양을 보낼 때의 어떤 우리가 몰랐던 산업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기술한 책인데 엄청나게 강렬해서 제가 한 번 다 읽고 내가 읽은 게 맞아? 라는 생각으로 바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야리 랑그바드라는 작가님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꽤 오래 체류하기도 하셨는데 그 집주인이나 이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마야는 왜 한국말 안 배워? 한국말 이제 좀 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마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인 남성이었으면 왜 한국어 안 배우냐고 아무도 안 물어봤을 텐데 내가 동양인 피부를 지닌 동양인으로 생긴 그 덴마크인이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의뢰했던 말들과 생각들이 얼마나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 있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여자는 화가 난다가 변주되어서 진행되는 이 장시집이 정말 잘 읽히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럼 오은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수입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여자는 자신이 수출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여자는 어린이를 입양 보내는 국가는 물론 입양기관도 국가 간 입양을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여자는 내부의 입양인, 국가 간 입양에 관한 보고서를 읽은 후 한국이 국가 간 입양을 통해 연간 1,5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난다. 여자는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입양 보낼 아이들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태생적 문화와 부모에게서 무작정 분리하기보다 그 부모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글인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은 그 여자는 화가 난다 도입부예요.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네. 마야리 랑그바드의 사연 속으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방송 듣는 줄. 네. 지금 그 여자는 화가 난다의 일부분을 읽어주셨는데요. 내가 시를 쓰는데 영향을 준 작가들이 있다면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마야리 랑그바드도 저한테 시 쓰기에 영향을 주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저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리를 몸에 익히는 일 같아요. 네. 시란 이런 것이지, 뭐 영화는 이런 것이지, 맛있는 음식은 이런 것이지라는 것을 뭐 경험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체득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조각내주는 작가들이 저의 모든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야리 랑그바드의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도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영향을 끼친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말놀이를 많이 하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적인 실험을 한 거의 모든 시인들, 박상순 시인부터 시작해서 함기석 시인, 뭐 정재학 시인, 이런 분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메시지를 낼 때마다 자기 갱신을 하는, 오히려 훨씬 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김혜순 시인 같은 분들이 곁에 있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뭐 시집을 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저런 정도의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또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이제 칼을 갈고 이제 날을 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시에 요새는 좀 많은 시간을 못 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늘 예민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들이 다 시가 되어서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요. 웃음소리 지금 약간 네네. 네, 소박하셨네요. 네, 늘 소박한 웃음소리로 제가 이제 무장해제를 시키는 사람이죠. 네. 올해도 벌써 반 정도 지났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또 시인으로서의 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등단
20년이더라고요. 아, 20년이면 파티하셔야죠. 예, 파티 같은 거 안 하죠. 근데 호캉스 하세요, 호캉스. 아유, 이영주 시인이 저보다 훨씬 더 선배인데. 전 했어요, 호캉스. 하셨어요? 아, 네. 저도 그럼 호캉스를 하겠습니다. 네. 아, 올해 가기 전에 그러면 호캉스를 일단 하겠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를 좀 다녀왔는데, 국내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네. 그때 좀 새로운 걸 느꼈어요. 우리가 여행하면 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을 생각하는데, 네. 국내에도 안 가본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전라북도 태생인데도 전라북도에 있는 곳 중에 안 가본 곳들이 한 6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한국에 안 가봤던 도시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문화를 좀 몸으로 익히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부터는 2달에 한 번씩은 혼자서 1박 2일로 지역 여행을 다니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뭐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출장이 아니라 그냥 하루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행지나 이런 랜드마크 같은 곳을 가야 된다는 강박이 없이 네. 그냥 이제 마음에 드는 숙소 예약을 하고 네. 그 일대의 동네를 마치 산책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시인으로서의 어떤 꿈이 있다면 올해의 꿈 아니면 평생의 꿈? 평생의 꿈이죠. 평생의 꿈이요? 그거 너무 어렵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을 낼 때마다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어떤 것들을 이미 제가 다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야 조금 절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뭘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조바심을 내지 않고 천천히 내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하고 시집이라는 말이 시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의 세계잖아요. 네. 그 세계를 이제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뭐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쓰는 게 시인으로서의 목표라면 목표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저는 뭐 좋은 시, 잘 쓴 시 이런 거 워낙 많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어떤 시를 읽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오은이 썼네 라고 느낄 만한 시들을 계속해서 쓰고 싶어요. 그게 네. 일종의 뭐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어떤 것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문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신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 그 지문과 그림자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시들을 쓰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지금 이미 5권 하고 나서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의해 주시는 문장을 받고 있는데 기대됩니다. 네, 만화경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엔잡이라고 하면 저 사람 바쁘겠네를 생각하지만 네. 내가 만약에 강연자로서 그 연단에 섰을 때 그리고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렇게 출연자로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산책자로서 길을 돌아다닐 때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나가 발견되거든요. 네. 마치 만화경을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려하긴 하지만 늘. 네. 그래서 만화경처럼 시시로 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엔잡은 만화경입니다. 네. 준비해 오신 것처럼 너무 완벽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지만 대본이 없다는 거. 네, 대본은 있었고 사실 그때 생각했던 답은 거울이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만화경으로 바꿨습니다. 뭐 거울 경자니까 맞아요. 뭐 이해해 주세요. 네. 네. 깨끗한 거울이냐, 화려한 거울이냐. 네, 요란한 거울이냐. 네. 혹시 오늘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메일을 받고 녹음은 약 40분 정도 진행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게 딱 40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이 완벽한 이 시간칙이 뭐지? 이영주 씨는 이제 물이 올랐다. 진행자로서 아주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은 시인님이 시간이었습니다. 잘 답변 밸런스를 맞춰주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덕담 나누면서 헤어지니까 오늘 방송 아주 잘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네요. 네. 아유 제가 웃느라고 진행을 못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오은 시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